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당신이 되는 것을 나타내며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 존재가 되고 당신의 근원과 일치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의 창조자이자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늙은 선원의 발라드를 쓴 사무엘 테일러 콜러리지의 시로 시작하고 싶고 제 첫 번째 책 중 하나인 진짜 마법에서도 사용했던 시를 쓰고 싶습니다. 이 시를 들어보고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상하고 멋진 꽃을 따고 깨어났을 때 그 꽃을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형태가 없는 세계, 꿈의 세계에서 물리적 인세계로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그 말을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게 자랐고 저는 평범함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삶이란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을 내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명예롭고 정직하며 좋은 시민이 된 다음 죽는 것입니다. 비범함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도록 훈련받지 않은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내면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과 공유할 많은 강력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고 그저 평균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여러분 중 평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중 평범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합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름은 포티아 넬슨이었어요. 포티아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시애틀에 살았는데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5 곱하기 7 카드에 포티아의 인생 5단계를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5 곱하기 7 카드만 주었는데 포티아 넬슨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인생 5장에 대해 이런 글을 썼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장. 길을 걷고 있는데 포장도로에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나는 빠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며 탈출구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길에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척합니다. 다시 빠지고 말았어요. 제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빠져나오는 데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 인생의 3장. 같은 길을 걷는데 포장도로에 깊은 구멍이 있어요. 그곳이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빠져요. 습관입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 잘못이고 즉시 빠져나옵니다. 내 인생의 4장. 같은 길을 걷는데 포장도로에 깊은 구멍이 있어요. 나는 그 주위를 걷는다. 내 인생의 5번째 챕터.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평범함을 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에게는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범함은 평균이 되고 싶고 남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 비범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 영혼은 즉 영혼을 불가리아에 살았던 저의 위대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강의를 바탕으로 영혼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과학의 교사였으며 그의 강의는 매우 심오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녹음된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말을 적었습니다. 영혼의 이상, 영혼이 요구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다. 영혼의 이상은 공간, 광대함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은 자유롭고 자유롭게 확장하고 손을 뻗어 무한한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의 이상은 무한이며 영혼이 한정되고 제한되면 비참해지며 그것은 무한한 우주적 영혼의 단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 즉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한정된 것을 넘어서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갇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려온 엄청난 한계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며 저에게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니애폴리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딸 트레이시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개를 들 때마다 벽에 적힌 이 문구를 보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한다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기적을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요?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종류의 번영을 삶에 끌어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나요? 자신에게 이런 종류의 기대를 가지려면 극적인 변화, 즉 극적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능한 것과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지금은 전 세계 무대에서 그리고 오늘 밤 여기와 같은 청중 앞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이 진짜인가? 인도의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라는 제 스승은 스와미, 무엇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의 대답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진짜인가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몸은 항상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인표라는 나는 71년 전 이 지구에 처음 선육신한 이래 수많은 몸을 거쳐왔습니다. 아기의 몸, 유아의 몸, 10대의 몸, 사나이의 몸, 콧수염을 기른 몸, 끝도 없이 많은 몸을 지내왔습니다. 어린 자녀들, 8명의 자녀들과 함께 몸으로 제가 20살의 몸으로 있을 때는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었죠. 여러분 모두 지금 몸을 보고 내가 20살의 몸을 가졌을 때도 진짜라고 생각했었나? 라고 생각하죠. 당신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50년 동안 그 20살의 몸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몸은 진짜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몸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디킨슨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저의 자매이자 친근한 영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한 줌의 먼지를 들면서 이 먼지는 신사와 숙녀, 소년과 소녀의 웃음과 기술, 한숨과 드레스와 진주라고 말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장소, 꽃과 벌들이 동양의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멈추는 민첩한 여름 저택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물리적 우주의 모든 것은 실제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혼, 즉 나는 확장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내가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영혼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자아가 되어온 신념 체계, 즉 우리가 누구인지가 우리가 가진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며 우리가 누구인지가 우리의 평판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믿게 된 부분으로부터 자신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성취하거나 쌓아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더 시프트라는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에고가 우리를 어디에 두는 것보다 우리가 인생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까지 끝없이 새로운 몸을 계속 점유하는 신성하고 무한한 존재이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우리 각자에게는 지금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당신의 특별한 부분, 이 세상에 와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가 관심을 쏟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부분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그것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법이나 운명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된 기대치를 나는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신체적 질병을 다룰 수 없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약을 먹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그것을 해줘야 한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각자에게 진정으로 신이 있는 이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영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하려면 상상 속에서 나로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네빌은 의식의 힘에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라 라고 말했고, 저는 산에 사는 제 침대 옆에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상상은 나만의 것임을 기억하세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때 상상했던 것이므로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은 제가 들어본 성공에 대한 정의 중 가장 훌륭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상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예상치 못한 성공을 흔한 시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상상 속에 넣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제가 의식의 힘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용문 중 하나인 네빌의 말을 들어보세요. 스스로 느끼는 것이 곧 자신이 되고 자신이 되는 것이 곧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이미 당신의 욕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욕망이 실현되어야 할 느낌을 가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내며 반대되는 성격의 더 강력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생각과는 다르며 감정은 몸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감정 중 지배적인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보다 더 강한 느낌입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나는 건강하다고 느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기분이 좋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종이에 적힌 내용이나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강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지적인 운동입니다. 이것은 내가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번영한다는 데 사용하는 단어는 잠재의식이며 당신이 가진 모든 느낌은 당신의 몸과 의식에 잠재의식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잠재의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96%에서 97%는 잠재의식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되면 의식적인 마음이 입력한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잠재의식, 저는 18살 때 4년간 미 해군에 복무했고 메릴랜드주 베인브리지에 있는 학교에 무선 전신병과 암호학자가 되기 위해 파견되어 처음 삶에서 4주 동안 매일 1시간씩 타자기로 모스 부호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 의식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해야 했죠. 이제 잠재의식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일어나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꾸고 옷을 입고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출근하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일터로 갑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것,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잠재의식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배우기 위해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습관적인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제가 18살 때 모스 부호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 알파벳이 있습니다. 53년 전에 A부터 P까지를 보세요. 제 잠재의식이 그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스 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잠재의식에는 나는 못해, 나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나는 멀리 움직여, 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없어
라는 프로그래밍이 5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에 따라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확장하거나 감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운명의 변화다. 감정의 변화는 운명의 변화다. 저거 침대 옆 벽에 붙여보세요. 제가 자는 곳에 들어가면 제가 항상 그 글귀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느낌에 대한 가정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잠재의식에 넣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네빌의 가정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이러한 가정이 지배적인 느낌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면 이상에 대한 성취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소망 성취의 느낌을 가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번영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만족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건강해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우울해하다가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것. 했습니다. 하지만 중독이든 위탁 가정에서 살다가 버림받은 것이든 아내와 별거한 것이든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이 무엇이든 제 친한 친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였는데 그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죽음과 죽음에 대해 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훌륭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폭풍으로부터 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조각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각의 아름다움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나타나는 폭풍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해야 하며 잠재의식은 당신이 제안하는 것에 습관적인 마음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잠재의식은 당신이 상상하고 그 느낌으로 인해 느끼는 것과 당신이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행, 우울, 비참, 슬픔 등을 느끼며 돌아다니면 잠재의식은 이런 것을 내 삶에 끌어들이고 싶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창조적 원천, 신성한 마음, 신, 도 등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우주의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잠재의식에 넣은 것에 반응하고 당신은 그것을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53년 후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해하고 아무것도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불쌍한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등의 감정을 프로그래밍했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항상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지배적인 느낌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면 당신의 이상을 달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아니타가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이고 여러분에게도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의 전부인 사랑의 느낌을 가질 때 저에게는 그것이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타? 내 말은 그건 그냥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목욕하면 그곳에서 살고 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원 성취의 네 번째 기둥은 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의 관심의 정도에 비례하여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에 어떤 종류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에 걸린 제 경우를 멋진 선물을 주었는데 21세기에 살고 싶다고 해서 아이패드라는 멋진 선물을 받았어요. 방금 첫 이메일 주소를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멋져요. 아이패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멋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설명해 주셨는데 원하지 않는 물건이 들어오면 이렇게 작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고 정말 움직이면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 옆에
삭제라고 적힌 작은 버튼이 있는데 휴지통에 넣은 다음 삭제를 누르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빌에 따르면 주의력에는 주관적 주의력과 객관적 주의력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관적 주의는 주관적인 주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빌은 객관적인 주의와 주관적인 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후자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현실로 가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불평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상상 속에 넣은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박사과정 초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 중 한 분은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시키고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관적 주의는 나 자신이며 오직 나 자신만이 대문자 Y를 사용하여 상상 속에 불타는 욕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며 미래의 꿈이 현재의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등을 말하는 객관화된 결과가 됩니다. 주관적 주의 나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이를 슈퍼글루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많은 돈과 많은 비용,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이 함께 해야 할 때, 매일 글을 쓰고 싶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내에서 5시간씩 상상 속에서 내 의도를 슈퍼글루로 붙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매일 글쓰기 공간에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제 의도는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제 상상 속에는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표시가 있고 그것은 제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허용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연구를 허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쯤에서 차인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나요? 놓치지 마세요.